예, 안녕하세요. 스틸앤스틸 한성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철근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스틸앤스틸의 수정 대표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인 수정 박사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서정원입니다. 철근 쪽에는 많은 오랫동안 되게 관심을 가지고 오셨죠? 네, 철근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있는 철강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품목이죠. 네. 오늘 이제 철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물론 예. 신문상으로도 언론상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늘 있는 현상인데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이 건설 산업의 침체 이런 걸 보면 철근 입장에서는 매우 가파른 하향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조의 변화를 따라잡도록 하는 이런 걸 이제 구조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지나치게 빠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장에만 맡겨 놔 가지고는 좀 이제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철근 구조 조정은 꼭 필요한 거죠. 네,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럼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계산을 해보면 이게 몇백만 톤이 과잉이다. 이래서 몇백만 톤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줄이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1200만 톤에서 700만 톤으로 줄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줄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과정은 매우 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이 감산에 대한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산이란 말씀인데 감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거대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비를 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설비를 퇴출하기 이전에 먼저 주어진 캐파 안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이제 이런 노력을 우리는 감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산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에 닥쳐올 그 소위 설비 퇴출, 구조 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감산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유는 이제 전략적 제휴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하실까요? 네, 전략적 제휴도 이제 감산과 연결선상에 같이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고 보면요. 네. 실제로 감산은 철강 회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개 제강사가 있다 그러면 8개 제강사가 다 동시에 해야지 특정 제강사는 감산을 하는데 특정 제강사는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결과가 왜곡되게 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감산은 제강사 간의 경쟁을 멈추고 힘을 합쳐서 수요 산업인 건설과의 경쟁을 통해서 롤 마진을 넓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철강사 간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힘을 합치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는 줄이는데 누구는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감산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의 담합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철근 산업의 감산을 위한 구조조정, 감산을 통한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담합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해져야만이 이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매우 이제 소위 정책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어떤 의미에서 허용돼야 된다고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할 때 기업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또 허용한다는데도 쉽지 않은 두 가지 정부나 기업이나 이걸 어떻게 보면 장벽이랄까요? 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제안에 대한 어떤 예. 방향에 대해서 그 문제는 한번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에 비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한번. 예, 전략적 제휴는 예를 들어 이런 감산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개별 철강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 생존에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한 기업들은 결국은 여러 개가 합쳐야지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규모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철강사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후퇴 국면이 들어서면 설비 투자를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네. 신규 투자를 통한 기업의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작은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규모를 키우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 제휴라 그러는데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소위 개별 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어떤 생산이나 구매나 판매 부분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네.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이 치열해지면 구조조정은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가 생존의 이해관계에서도 맞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거를 이제 담합의 소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허용한다고 할 때 허용에 대한 어떤 뭔가 정책적인 정당성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 같은 건 어떻게 또 제한을 정책적인 측면에 얘기할 수 예,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이미 사실은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도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소위 그 담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허용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너 감산을 해라. 감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든 철근 산업의 후퇴 속도를 좀 더 지연시키는 이런 걸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정부로서는 사실은 뭐 공정위 규정을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거,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이것은 뭐 정부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부가 이 담합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면 기업 간 협력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감산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약한 기업부터 먼저 시장에 퇴출되고 매우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감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업의 후퇴 속도는 더 천천히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매우 중요한 또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도 이미 K스틸 법안에 이미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독과점 규제나 담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허용해 주는 거죠. 이번에 6월달 예정된 시행령에 그게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네, 이미 뭐 법조 안에 다 들어 있고 또 그런 거는 이미 아마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감산과 전략적 제휴가 이렇게 하나 1대1 관계가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구조조정의 이유라는 거는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란 거에 이제 산업 경쟁을 늘리는 부분인데 그 산업 경쟁력을 늘린다는 거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목표로서의 산업 경쟁력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목표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 성공적이다 그러면 구조조정 이후에 철근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원리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 설비는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설비가 퇴출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이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누가 뭐 정부가 나서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소위 감산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기업 안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선택될 수 있도록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렵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강 시장, 특히 철근 시장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그 수도권에 대규모 기업이 있다든지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또 그러고 철강사 중에서는 보면 굉장히 대규모 큰 그 기업 집단 안에 소속된 기업들 단순한 철근만 생산하는 단일 업종의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정한 시장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역할은 생각보다는 많이 작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의 끝 단계인데 음. 결국은 이제 시장과 정부의 각각의 이제 역할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역할 부분에 대한 시장과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 구조조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결국은 뭐 시장 아니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시장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철강이라는 산업적 특성상도 그렇게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기도 쉽지 않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참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월등히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 정도 몇 대 몇 정도라고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절반 이상은 시장 기능보다는 더 오히려 정부의 기능이 성공적이고 인 산업 구조조정. 소위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적어도 시장보다는 더 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정부의 역량이 커져야 되겠죠. 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적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이 철강 산업에서 산업 정책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산업 정책이 오히려 과거에 회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 관점으로 한번 뭐 혹시 평소에 얘기했던 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그거는 뭐 지금의 정부 정책은 정부의 산업 정책의 목적이 시장의 기능을 복원시키는데 복원이라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많은 시장의 효율성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정부가 나서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독과점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철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거. 그래도 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오늘 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는데 뭐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아마 세미나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마무리 말씀 플러스 뭐 그 얘기도 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네요. 5월 27일 저희 회사가 철근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근 세미나의 제1부 주제가 사실 철근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정부가 발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보면 이제 산업 구조 조정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는 품목이 철근이거든요. 철강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철근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철근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우리가 민간 언론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아마 이 주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많은 우리 철강인 여러분들의 또 정부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서 우리나라 철근 산업이 구조조정이 좀 연착돼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